안녕하세요, 부모님. 책임교사 김영욱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5대 안전 예방 학부모 교육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학교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많은 학교 폭력이 있겠지만, 요즘 가장 심각한 디지털 범죄 또는 성범죄가 되는데요.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우리 학생들의 SNS를 좀 같이 보시면서 또는 교육도 꼭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비동의 유포, 그 다음에 재유포에 관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유포, 협박, 괴롭힘입니다. 세 번째는 사진에 대한 합성이고요. 네 번째는 불법 촬영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하나 간단하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동의 유포, 재유포인데요. 모든 온라인 강의 장면을 갖다가 학생들이 캡처하거나 녹화 또는 SNS에 유포하는 행동 또는 받은 사람이 재유포하는 경우 또는 웹하드나 USB 등으로 유포하는 모든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데요. 학생들이 좀 장난삼아서 온라인 강의나 또는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캡처하거나 녹화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첫 번째 물어보면 장난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유포가 되면 더 이상 장난이 아니고요. 그것을 캡처해서 저장하는 것 자체가 이미 불법입니다. 두 번째 보시게 되면 다운받아서 저장하는 것 자체가 범죄입니다. 학교에서 이 부분은요, 굉장히 강하게 제가 교육을 시키고 있는데 학생들이 이것을 범죄라고 인식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다운받아서 가지고 있는 것 자체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가 어떤 경로든 유포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운받는 그 자체도 절대 안 된다라는 점을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학생들에게 꼭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수업 중에 부적절한 이미지나 영상 또는 사이트를 공유하는 모든 행위인데요. 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학생들이 온라인 강의를 할 때 선생님이 잠깐 자리를 비우는 사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특정 학생이 부적절한 이미지를 학생들에게 공유해버리는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영상을 올려버리는 경우가 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봐서는 안 될 그런 사이트를 갖다가 접속시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가끔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께서는 이러한 모든 사항들이 전부 다 범죄이다라는 것을 학교에서도 교육하지만 가정에서도 꼭 교육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학부모님께서 N번방이라고 하는 과거의 사건을 잘 알고 있으실 것입니다. 바로 그와 유사한 형태인데요.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되는데요. 유포 협박으로 금전, 돈을 요구한다거나 유포 협박으로 신체 노출 및 성행위를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사이버 공간에서 명예훼손과 모욕에 해당하는 모든 행동이 되는데요. 학부모님께서는 이러한 그 신체 노출이나 성행위를 요구하는 것이 좀 어른들이 미성년자에게 요구한다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에는 학생이 학생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매우 많습니다. 중학생이나 뭐 이렇게 좀 나이가 어느 정도 들은 학생들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고요. 연령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중학생도 그렇고요. 심지어 초등학생들까지도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이 SNS, 특히 페북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경우이기도 하는데요. 페북에 대한 사용에 대한 예의, 예절, 학부모님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앉아서 이러한 경우를 반드시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뒤에 가면은 이제 이 협박하게 되는데, 협박할 때 나의 부모님이 알면 어떡하나, 나의 친구가 알면 어떡하나, 거기에 사로잡혀서 나의 신체 사진을 하나를 주게 됩니다. 한번 주게 되는 순간 그 뒤에는 이제 우리가 성노예라는 말을 쓰게 되죠. 성범죄에 이제 발을 담그게 됩니다. 피해자로 바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절대 우리 자녀가 자기의 신체 사진을 단 한 장이라도 상대방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 그걸 주게 되는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더 심한 것을 요구하게 됩니다. 물론 가해자들은요. 자,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말을 하게 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이 아니고 이제 시작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이러한 엄청난 사건에 발을 들여놓지 않도록
학부모님께서는 SNS, 특히 페북에 대한 안내를 꼭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부모님도 우리 아이들 페북 바로 친구가 되어서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올리는 것은 바로 내가 볼 수 있는, 부모님이 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가 페북을 한다라면 부모님이 그 페북에 바로 접속해서 내 아이와 내가 바로 친구 관계가 되는 그런 사항도 지켜주는 하나의 방법일 수도 있겠습니다. 사진 합성 부분입니다. 컴퓨터 활용 능력이 뛰어난 학생들이 많은데요. 앱이나 인터넷에서 쉽게 편집할 수 있는 환경에서 사진을 합성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하는 행동, 또는 내가 한 행동이 아니지만 그걸 합성해서 이거 너 아니야? 라고 하면서 협박하는 행동, 그 협박에서부터 다시 성범죄가 시작이 되고 나의 자녀가 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녀 불법 촬영입니다. 치마 속, 뒷모습, 신체 특정 부위, 화장실에서 볼 보는 행동, 행위, 야한 동영상 재생 후 캡처 및 촬영하는 행위 등 특히 이제 온라인상에 있는 강의는요 시사건법이 있기 때문에 절대 학생들이 캡처는 없도록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이러한 행동들이 우리가 TV에 나오는 일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도 여기에 많이 연루가 되어 있고요. 깊이 있는 관심을 가지고 내 아이는 절대 여기에 연루가 되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우리 아이가 페북, 그 다음에 카톡을 사용하고 있다면 중간중간 아이와 함께 대화하시면서 자, 그렇게 우리 아이와 함께 가까이에서 내 아이는 내가 지킨다. 그런 마음으로 한번 다가가시면 더욱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학생 인권 교육인데요. 학생 인권 교육은 학교에서는 한 학기에 2시간 이상 반드시 해야 되는 교육입니다. 가정에서도 아이의 인권을 함양시키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확대를 시키면 밑에 보시면요. 학생 인권이란 학생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권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권이라는 부분은 뒤에도 나오겠지만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로 나오는 것이 인권입니다. 학교에서는 이렇게 학생 인권 누구나 상담할 수 있다고 해서 학생 인권 옹호관 제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제가 학생 인권에 대해서 발빠르게 나서고 있고요. 학부모님께서 저한테 다시 얘기를 하시면 우리 아이가 인권 침해를 당했다고 생각하시면 저한테 얘기하시면 제가 상담도 해드리고요. 또는 조율도 해드립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가정에서 인권교육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뒤에부터 차츰차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나오지 않는데요. 조금 자료가 세 번째가 뭐냐면 아동학대, 가정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이것이 바로 학생의 인권을 존엄하게 생각한다면 아동학대, 그 다음에 가정폭력이라는 부분 자체가 생길 수가 없는 것이 되겠죠. 폭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인권을 무시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폭력입니다. 나의 인권이 중요한 만큼 상대방, 즉 내 아이의 인권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첫 번째가 체벌입니다. 이제 학교에서는 체벌이 사라진 지가 매우 오래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가정에서는 내가 이 아이의 부모이기 때문에 체벌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부모님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부모라 할지라도 아이를 체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점을 꼭 부모님 인지하시고요. 훈육과 체벌에 대해서 한번 그 의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훈육이라 그러면 의지를 함양시키는 것입니다. 아이의 의지를. 그 다음에 아이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아이 스스로 그런 힘을 길러주는 것이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바람직한 인격 형성을 주 목적으로 하는 것이 훈육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체벌이라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가 되죠. 물론 일정한 교육적 목적을 띈다라고 하는 목적성은 있지만 역시 육체적 고통을 수반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고통을 줌으로써 아동의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것이 되겠죠. 과연 이 체벌이 바람직한가? 뒤에 보겠습니다. 아동의 입장에서 체벌을 보겠습니다. 아동이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 안 하느냐의 선택이 그 행위의 가치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올바르지 않은 가치이기 때문에 아동 스스로가 하면 안 된다. 이거는 올바른 가치이기 때문에 해야 한다라는 것이
아동의 선택이죠. 따라서 나쁜 것이라면 올바르지 못한 가치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치 함량을 심어주는 것이 훈육인 것에 비해서 육체적인 고통을 받느냐 받지 않는 여부에 의해서 좌우되는 것이 체벌인 것입니다. 즉 무서우면 하지 않는 것이고요. 안 무서우면 한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무서운 사람, 만약에 집에서 아버지가 무섭고 엄마가 안 무서우면, 아버지가 없으면 그 나쁜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아버지 몰래 또는 엄마 몰래 하는 것이 되어버리게 되겠죠. 모르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아동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치를 형성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교사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체벌은 아동의 주체적인 판단에 의한 적극적인 행위를 유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치에 의한 판단이 아니지 않습니까? 옳고 그름을 아이 스스로 판단해서 하면 안 된다, 해야 한다는 것이 되는데 육체적인 고통을 주는 것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아동이 자각하지 않은 한 교육적 효과는 절대 없습니다. 따라서 오히려 체벌은요, 부작용이 더 강합니다. 체벌을 가한 사람과의 사이에 좋지 않은 인간관계를 가지게 되고요. 체벌을 하는 성인의 감정이 격해져서 드디어 아동의 뺨, 손이나 슬리프로 여러 차례 때리거나 혹은 대걸레 자루 등을 이용해서 체벌을 가하는 등 더 이상 사랑의 매가 아닌 학대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 사례들이 빈번히 발생하는 이유가 처음에는 체벌이 조금 낮게 시작되었다가 부모의 감정이 또는 교사의 감정이 극대화되면서 이제 아이를 학대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는 그런 사례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동들은 부모나 교사의 체벌을 통해 폭력성을 학습하게 되는데요. 이게 이제 더 큰 악습의 영향입니다. 부모가 아동을 학대해서 가르치게 되면 아동 역시 그 폭력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나와서 또는 학교에서 학교폭력과 가정폭력의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가정에서의 폭력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폭력을 배운 친구는 무엇이든지 폭력으로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악습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 존중, 자살 예방, 실종 유괴, 가출 예방 교육인데요. 부모님이 자녀의 감정에 예민하게 잘 반응하고 공감해 주셔야 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런 어떠한 잘못된 일이 벌어졌을 때 부모님이 먼저 다그쳐서 왜 그랬냐라고 따지는 게 아니고 아이가 먼저 말하게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라고 물게 되면 아이가 말하게 되죠. 항상 이것이 어릴 때부터 습관화되게 되면 아이는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그치게 되고 혼내게 되면 아이는 숨기려고 하고 말하지 않으려고 한다거나 또는 자기에게 유리한 행동만 말합니다. 또는 책임을 전가시키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는 그런 부모가 있으면 아이 역시 부모에게 솔직히 말하고 부모와 함께 해결하려고 합니다. 지금 중학생이라고 해서 절대 늦지 않습니다. 아이의 말을 먼저 들어주려고 귀를 기울여주시면 우리 아이도 먼저 자신의 상황을 말을 합니다. 감정을 조절하는 그 모범을 부모부터 먼저 보여주셔야 됩니다. 감정 조절하고 있는 내가 잘못했는데 부모님은 화내지 않고 나를 먼저 내 말을 들어주는구나. 그러면 그 아이 역시 친구에게 화가 났을 때 친구의 말을 들어주고 그 다음에 나 역시 화를 내지 않는 그걸 배우게 되는 영향을 배우게 됩니다. 학교에서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할 텐데요. 부모님께서는 학기 초에 자녀의 강점, 특성,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해서 미리 담임선생님께 알려주시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발생하면 먼저 자녀의 관점에서 감정을 이해하고 차분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객관적으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라고 들어보면서 객관적으로 잘한 점, 객관적으로 잘못한 점을 정확하게 찝어주시는 것도 부모님이 할 일이고 교사가 할 일이 됩니다. 자녀에게 부모님이 함께 문제를 돕는다는 것을 알리시고요. 담임선생님과 상의하시면서 문제 해결하시면 더욱더 발전적으로 또는 아이의 입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자, 우리 학부모님께서는
여러 가지 돌발적인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믿었던 아이가 어떤 잘못을 하게 됐을 때, 믿었던 마음이 큰 만큼 부모님의 화도 많이 나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같이 해결하시고, 잘못된 점이 있으면 과감하게 잘못되었다라고 분명하게 찝어주시고, 그 잘못된 점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사과시킬 수 있는 용기도 가르쳐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학교에서 더 열심히 교사가 함께 아이와 성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